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분명히 누구보다 애써 왔는데, 어쩐지 모든 것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노력하면 할수록 결과는 더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 막막함.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같은 걱정이 맴돌고 가슴 한구석에는 정체 모를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간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어쩌면 지금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잠시 멈춰서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애써왔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것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붙잡으려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모든 것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평생에 걸쳐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참으로 역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더욱 멀어진다는 것이었지요. 오늘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역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만 멈춰보세요. 단 하나. 애쓰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이 말이지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쉬지 못했던 그 영혼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안정된 노후, 자녀의 성공, 배우자의 인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어떤 이상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 우리는 잠을 줄이고 마음을 졸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왔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중년의 시간을 통과해온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하실 겁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쉬면 뒤처진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카를 융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하곤 했죠.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고 있는 그 마음, 즉 자아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사실 빙산의 아주 작은 윗부분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 거대하게 잠겨있는 무의식이라는 영역,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본체이며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작은 윗부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의지로, 계획으로, 통제로, 노력으로 말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치고, 메마르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마저 끊어진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힘만으로 인생을 끌고 가려 할 때 무의식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는 침묵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정작
우리가 원하는 삶의 풍요로움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창조의 힘, 진짜 끌어당김의 힘은 표면의 의지가 아니라 그 깊은 바다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다를 무시하고 계속 표면에서만 발버둥 치고 있으니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핍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원함의 밑바닥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만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원함이고, 다른 하나는 결핍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갈망입니다. 충만한 원함은 마치 잘 익은 과일이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떨어지듯 부드럽고 편안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의 갈망은 다릅니다. 암공 이끌어. 그러나 그 안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원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랑을 갈구하고, 가난이 두려워서 돈을 뽑고,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갈망은 우주의 묘한 법칙에 의해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멀리 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손의 모래를 꼭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융은 인간 마음의 이 미묘한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강하게 매달리는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력한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절박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무의식 속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함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멈춤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자포자기와 적극적 내려놓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포자기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적극적 내려놓음은 깊은 신뢰 속에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더 큰 지혜, 더 큰 흐름,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무의식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 지혜가 일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융은 자아의 굴복이라고 표현했을 법합니다. 우리의 작은 자아, 늘 계획하고 통제하고 판단하는 그 자아가 잠시 옆으로 비켜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더 큰 자기, 융이 셀프라고 불렀던 그 진정한 본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려고 안간힘을 쓴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 지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도달하고 싶은 곳에 닿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에 이르러 이런 경험을 하시지요. 젊은 시절에는 의지와 노력만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몸도 마음도 자꾸만 무거워지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그 시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쇠퇴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계속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 길. 그러나 이 길은 점점 더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이미 다른 종류의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길은 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외부로만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길. 융은 바로 이 길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숨겨두었던 분노, 질투, 욕망, 약함, 두려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가족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 억눌러야 했던 모든 감정과 충동들, 이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무의식의 깊은 지하실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갇힌 에너지는 끊임없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면서 우리의 삶에 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지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노력해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폭발하는 어떤 감정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러나 융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권합니다. 그 어두운 감정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라고 말입니다. 그림자 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온 자기 안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만나서 그것들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두운 충동대로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 그림자가 가진 파괴적인 힘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어지듯이 말이지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는 특히 이 그림자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지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늘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먼저 살피며 자신의 마음은 뒤로 미루어 왔던 그 긴 세월, 그 안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분노, 인정하지 못했던 슬픔, 표현하지 못했던 욕망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볼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지요. 일기를 써보셔도 좋고 혼자 산책을 하면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떠오르는 대로 들여다보아도 좋습니다. 명상을 통해 조용히 자기 안을 바라보아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그 마음의 부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못 본 척해서 이제는 너를 봐줄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그림자 안에는 단지 어두운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발휘하지 못한 재능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한 꿈도 있고, 우리가 너무 큰 것이라 여겨서 자기 것이라 인정하지 못한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부정적인 것들만 억눌러 온 것이 아니라 너무 빛나서 우리를 두렵게 했던 우리 안의 어떤 가능성들도 함께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 빛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너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 왔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두려워서, 혹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스스로 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빛도 다시 꺼내올 시간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일부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림자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과 화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과정에서 우리 안의 에너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지요. 흩어져 있던 우리 영혼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갈 때 비로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잡으려 했던 것들이 우리가 손을 펴고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직접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매달려왔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그렇다고 새로운 방식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어정쩡한 시기. 마치 텅 빈 공간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시지요. 무언가를 또 시작하고, 무언가를 또 붙잡고, 또다시 분주하게 자기 자신을 채우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어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올 수 없듯이 이 침묵의 시간이 없으면 진정한 새로움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을 한번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그토록 무성했던 잎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듯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고 가지는 새 봄에 필요한 에너지를 준비하지요. 그리고 봄이 되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새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인생이 어쩐지 정체된 것 같고 어쩐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어떤 재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머무를 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그저 그 빈 공간 안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저 따뜻한 햇볕 아래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그 작고 조용한 목소리, 우리 영혼의 진짜 욕구를 알려주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매우 작아서 우리가 분주할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으면 그 목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하지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답이 우리가 표면에서 원해왔던 것들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이 더 필요하다고, 더 큰 집이 필요하다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가까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잊고 있었던 어떤 꿈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또는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던 미안함을 표현해야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져야 한다고,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 일치할 때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힘이 흘러나온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힘이 아닙니다. 노력의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힘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기운이 변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누군가를 보고 사람 기운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표정이 밝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뜻이지요. 이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사건들, 모든 것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체하가는 사람에서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치 꽃이 피어 있으면 벌과 나비가 저절로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꽃은 벌과 나비를 부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본성대로 활짝 피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도
벌과 나비는 그 꽃을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로 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의미 있는 일들이 찾아오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진정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면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언가를 끌어당긴다고 할 때 그것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법사가 허공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사실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있던 어떤 본래의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 부족하다.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단지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천천히 기억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으로 하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아직 세상의 무거운 기대를 짊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에 가슴이 뛰었고,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을까요? 그 시절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본래의 자기 자신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 본래의 자기를 점점 잃어버렸지요. 사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이제 그 본래의 자기를 다시 기억해갈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노래를 부르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기쁨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기쁨들을 하나씩 다시 만나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특히 잊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보다 무엇을 잘하느냐가 더 중요했고, 어떻게 살고 싶으냐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 영혼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잊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적극적 내려놓음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의 작은 멈춤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라고 부추기지요. 빨래를 해야 한다. 청소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 그 모든 목소리에 잠시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지금은 그저 있는 시간이라고요. 두 번째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호흡은 짧고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깊이 평화로울 때 호흡은 길고 부드러워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가져가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단지 10번의 깊은 호흡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의 에너지는 크게 변화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콘크리트와 디지털 화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본래 자연 속에서 진화해왔지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의 나무 한 그루,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 그것들과 잠시 함께 해보세요.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고, 흙을 만져보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를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챙기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끌어당기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기도 어렵지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마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에너지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꾸만 없는 것에 시선이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 안의 에너지는 풍요로움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의 에너지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기지요.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또는 매일 밤 단지 세 가지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이불,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 들을 수 있는 새소리, 그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는 어떻게 산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어떻게 되었다더라. 누구는 어떤 집에 산다더라. 이런 비교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니강에서 자식은 어떻게 되었다더라. 그러나 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우리 각자는 우주의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길이 있고, 우리만의 시간이 있고, 우리만의 꽃이 있습니다. 옆 사람의 봄이 빨리 왔다고 해서 내 봄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7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 사이에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마시는 차의 향기, 지금 들리는 작은 소리들, 지금 내 몸이 느끼는 감각들, 그것들에 의식을 머무르게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안의 불안과 초조함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깊은 평화가 들어서기 시작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흐름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결코 무책임한 방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일을 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 그 자체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결과는 더 큰 지혜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 내려놓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융이 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평화,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움, 그 모든 것의 씨앗은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에 햇볕과 물을 주는 일이지, 외부에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발버둥치는 일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려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보물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부엌에 서서 차를 끓이다가 문득 햇살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순간들 속에 이 깨어남이 있습니다. 또는 늦은 밤, 잠든 가족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순간.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 우리가 평생 찾던 것들이 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만 너무 분주해서 그 순간들을 깊이 음미할 시간이 없으셨을 뿐이지요. 이제부터는 그런 순간들을 좀 더 자주, 좀 더 깊이 느껴보세요.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외부에서 무언가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 순간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외부의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로 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래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더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아온 모든 비교와 평가와 기대들 때문에 그 사실을 잊고 계셨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보면 당신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빛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은 어디로 멀리 떠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진짜 당신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쫓아가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당신 자신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일흔구,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안아주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이 어느새 당신 옆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쓰며 살아오신 당신의 마음에 이 짧은 시간이 따뜻한 휴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 송이 꽃처럼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피어나는 그런 여정입니다. 당신의 꽃은 당신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답게 피어나세요. 그리고 그 피어남 자체를 즐겨주세요. 오늘 밤은 부디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